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동균 양평군수 재선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간략한 인사말, 출마 선언문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균 양평군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양평군수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사랑하는 양평을 위해 아직 제 소임이 남아있기에 다시 한번 양평 국민의 일꾼으로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임기 동안 양평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급격한 예산 증가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만들어냈으며 국민의 삶이 편안한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였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복지 행정으로 늘 국민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통과와 용문산 사격장 이전 합의 등 굵직굵직한 국민들의 수건 사업을 1,500여 공직자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누구도 해내지 못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희생과 낙후된 삶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마침내 이뤄냈습니다. 누군가 저 정동균이 왜 재선이 되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양평에서 살아갈 나를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저 정동균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평군이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네 삶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와 맞춤형 정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몇 년 만에 더 성큼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도 활력이 넘치는 양평을 위해 저 정동균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화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양평, 친환경 미래 산업이 유치되어 일자리 걱정 없는 양평, 천혜의 자연 환경이 보존되는 양평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셋째,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양평을 위해 저 정동균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도, 병들고 힘없는 우리 이웃도 소외받지 않고 마음 많은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양평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 세대는 군 행정에서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양평에는
풀어 나가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 남은 숙제 제가 확실히 정동규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양평 시민의소리신문사 방은주 기자라고 하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지역이었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정당 지지율이 더 하락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인지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떻든 민주당 진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 지역이 오랜 세월 보수의 텃밭으로 늘 여겨왔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지역의 곳곳을 누비며 만난 어르신들은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당을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 4년에 대한 성과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수공천이 된 배경 말씀 부탁드리고요. 단수공천의 배경에는 당내에도 여러 분들이 출마 의견을 내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실제 경선자가 없다는 것은 아마 지난 4년의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민선 8기 새로운 양평군의 청사진을 한 말씀으로 좀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출마 선언문에 적어주신 용산 사격장 이전 합의에 관련해서 그 연구 용역 결과는 올해 언제쯤 나올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양평은 지난 4년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곳이었는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또 양평군이 만들어가는 그런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둘째는 초초고령화 지역인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필 거냐는 것입니다. 한 예로 고령자 복지 아파트가 저희가 150세대를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삶이 아파트로 모시고 온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행복해질까라고 고민해 보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원래 이곳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이곳에 결혼하고 오셔서 60년, 70년을 함께 산 이웃들과 함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요즘엔 고성리라는 마을을, 저 양동이면 고성리 마을을 가는 건데요.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살고 계세요. 이제 그 마을에 한 10분이면 10분이 모여서 함께 사는 하우스케어 같은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만 하면 양평군에서 가오는 방문 보건 진료 굳이 밖으로 나오시지 않으셔도 그곳에서 할머니들끼리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생각인데요. 아마 민선 8기 되면 시범 지역을 선택해서 운영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돌이켜 보신다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타깝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을 돌이켜 보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안타깝고 애석한 그런 일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좀 앞서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용현성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딱 생각하시기에 내가 8기 군수에 다시 입성을 하신다면 첫 번째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로, 정부종합청사로, 세종시로 함께 서류 들고 함께했던 실무자들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공모 사업에서도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공모 사업에 탈락된 이후에 왜 탈락했는지를 분석해내는 거였습니다. 탈락하면 탈락한 대로 그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는 일인데 왜 전문가들은 안 된다고 하느냐, 그걸 분석해보자. 그래서 심사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알고 찾아갔습니까? 그 당시에 심사하실 때 이렇게 양평군에 점수를 안 주셨는데 그걸 좀 알고 싶어왔습니다. 집요하게 가서 찾아뵙고 해서 만들어낸 성과들, 공직자들이었습니다. 일 한번 내보자. 그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일해준 공직자들, 정말 새벽 2시까지 세종시에서 소매 20잔 30잔 먹으면서 정말 가슴을 열고 대화하고 그랬던 순간들, 처음에 만나주지 않으려고 100번을 도망가기도 했지만 정문에서 끝까지 기다려서 만나고, 또 양평군에 옥수수 삶아서 기획재정부 입구에 가서 공직자들이 옥수수 700개 삶아서 입구에서 새벽부터 기다려서 기재부 식구들 옥수수 하나씩,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입니다. 군수님이 보내서 왔는데 한번 맛 좀 보시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그간 추진된 사업들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올해 조사 비용으로 벌써 25억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조사가 끝나면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보상 및 실시 설계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프로세스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또 있으니까요. 국회에서 또 예결위에 계시니까 아마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또 여당 쪽 의원님이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국회에는 172석이라는 우리 민주당의 의석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보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본선에서 쉽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지금 본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몇 번의 낙선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터에 가면 정치하는 새끼들 저거 선거 때만 펴달라고 왔다 갔다 하고 당선되면 한 새끼도 못 본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장날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바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곳에 안 나가면 난전에 있는 할머니들이 군수실로 전화 옵니다. 군수 아파? 왜 안 나오는데? 장터에 쭈그리고 앉아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있는 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정신이 양평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또 놀라운 일은 마을을 방문해 가보면 그 어머니들이 부녀회장이시죠. 민선 7기에 많은 업적을 이루셨고 민선 8기에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중에 이 복지 말고 양평군을 어떻게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거는 있지 않으실까 해서 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럼 살 것인가라고 보면 미래 먹거리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이 먹거리야말로 최첨단 산업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하얀 쌀밥 평생 입맛에 따라 드셔왔잖아요. 3명 중에 한 사람이 고혈압, 당뇨와 다 앓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만 첨단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연관된 농업입니다. 물론 우회 구도가 좋지 않아서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잘 진행은 안 됐지만 실제 우리가 시험 최정포를 통해서 한반도 토종쌀을 204종을 청원 가연리에 심고 그 중에 1년 만에 8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토종쌀 속에 있는 가바라는 물질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수십 배 더 많이 하고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일반 쌀보다 70배가 더 많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 하면 친환경 농업 특구인 우리 양평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특화된 산업이라는 겁니다. 잘 준비되어 있는 1047가구의 친환경 농가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세울 때다. 실제 토종쌀 1kg에 2만 원입니다. 우리는 하얀 쌀 1kg에 관행농업은 2,700원이고요. 무농약쌀은 3,400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토종쌀로 100세 시대를 정말 열고 간다 그러면 그 쌀은 몇만 원이라도 대한민국의 1%만이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양평으로 살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양동산업단지 관련돼서 양평군에 매매하겠다는 계약을 오늘 치렀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됐고요. 이제 양동이 가지고 있는 12개 읍면 중에 제일 낙후된 그 양동, 그 단속천 하나만 건너가면 문막 산업단지가 다 산업단지가 있는데 12개 읍면 중에 자연보전권역 하나 그 규제 때문에 공장이 못 들어오는 곳, 또 양평군에 산업단지 하나도 없었는데요. 저도 민선 7기 마무리하면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교육감님에게 매달렸고요. 그 중간에 동북권의 이종인 도의원 오셨나요? 시간 되는 대로 가서 교육감님 설득하고 매달리고 우리 군수 도와줘야 합니다. 군수가 민선 7기 때 양평 양동면에 산업단지 공약한 사항인데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교육감으로 계시는 동안 단 한 건도
매매를 안 했는데요. 저희 양평군에 넘겨주기로 오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목은 박수가 나와야 될 텐데. 선거 운동 일정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사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라 보니까 어떻든 저 역시 제 편리대로 이날이다 이렇게 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날도 좀 흔한 말로 손 없는 날 한번 좀 봐야 되겠고 해서 당초 25일 날 지자체 장님들, 단체장들 행보하고 같이 연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지만 5월 2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할 생각이고요. 5월 7일 날 개소식을 할 생각입니다. 부족한 제게 늘 성원 보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더 위로하고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고참, 팀장, 과장의 역할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력, 감정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군수한테 답해요. 지난 4년 동안 공직자들과 군수가 수평적 소통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탑다운 방식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소통하고 협치하는 것, 이것도 큰 성과라고 보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지만 또 한번 국민들에게 군수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으로 또 성과로 누구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양평 11만 국민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자리 반갑습니다. 여기 출발해서 나오세요.